일본 문화의 특수성, 일본 문화에 세계성이 있는가라는 물음이 자주 제기된다. 아직 일본은 세계 문화에 자국의 문화가 공헌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영향을 주었던 적이 없었다. 일본에 가장 가까운 한국에도 36년간의 식민 지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화는 이렇다 할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비록 일제 상품이 시장에 넘쳐 흐르는 일은 있어도 정신적으로 또는 무형의 문화 현상이 한국에 받아들여진 흔적은 의외로 적다. 일본 문화는 그만큼 세계성이 없는 것이다. 일본은 여러 나라로부터 많은 문화를 받아들였고 실제 현재도 많은 돈을 문화 교류에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화를 외부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역 면에서는 연간 1,000억 달러란 흑자를 내는 반면에 문화면은 놀라울 만큼 저조하다. 수년 전의 통계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문학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되어 벌어들이는 돈은 1,3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반대로 외국 문학의 번역에 드는 돈은 13억 엔이나 된다. 또 일본의 예술가가 해외에서 공연하는 횟수에 비해 외국인 예술가의 일본 공연 횟수는 약 7배가 된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늘 타라론을 외치며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에 가까워지겠다고 하였지만 일본의 문화는 매우 특수하여 외국에 나갈 수 없다. 10여 년 전 버마, 미얀마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쪽 사람들에게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같은 민족으로 보인 모양이다. 나이 많은 버마인들이 필자에게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다. 그 중에는 조금 친해졌다 싶으면 미묘한 반일 감정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었다. 일본인은 개인적으로는 좋으나 전혀 융통성이 없고 바보스러운 실수를 하므로 좋아하려고 해도 좋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전쟁 중 일본과 손을 잡으려 했던 버마의 독립운동가 바모가 했던 말이 기억난다. 남의 나라에 대해 전혀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것이 일본인의 특징이며 일본인의 사고를 남에게도 강요하는 편협성이 모두 그 의도와는 관계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때문에 일본은 언제나 필요 이상의 나쁜 민족이 되고 만다. 아시아에서 이처럼 오해를 받는 민족은 없을 것이다. 융통성이 없다는 것을 일본어로 유즈가 키카나이라고 합니다. 일본인의 편협성을 알 수 있는 좋은 예로는 아마 한국어 말살 정책이 아닐까 싶네요. 어느 나라에나 원형이 있다. 섬나라이고 다른 나라와 접촉이 없다는 점에서도 일본은 특수한 나라이다. 오직 가외스럽게 살아가면 된다는 생활 방식은 나라가 윤택해지고 경제력이 강해져도 바뀌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가외스럽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가외라는 말이 일본어의 카시코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카시코이, 현명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두려워한다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이 외자는 경외하다 할 때 외자거든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존경심을 경외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외자가 들어가는 말로 대표적인 것은 카시코마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어에 카시코마리 마시다 하면은 예, 알아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뜻이거든요. 이 저자는 일본 사람들의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 중에 하나가 이 가외라는 말입니다. 즉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그리고 일본을 외라고 하잖아요.
이 말을 한자를 풀어보면 사람인 변에 그 의지할 위죠. 위탁하다의 위거든요. 사람에게 의지하는, 권력자에게 순종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3세기 초 중국인 역사가 진수가 쓴 위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외인 사회는 매우 엄한 계급 사회였고 귀족에 대한 서민의 태도는 무서움, 두려움으로 일관되어 있다. 한편 한인 사회에서는 한국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급성이 없으며 우두머리라 해서 별로 큰 권위를 갖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지 않을까요? 문재인 정부 돼서 특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때는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권력자로서 권력의 힘은 두려워했을지 몰라도 경외로움은 갖지 않았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매우 친근하고 마음으로는 경외하지만 나라가 가진 권력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는 편이죠. 일본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오히려 일본의 특수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일본의 국제화는 이 특수한 일본 원형을 보다 보편성 있게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은 이와 같이 특수한 원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양 문화를 나름대로 흡수해 왔다. 놀랄 만큼 교묘하게 서양 문화의 과실만을 따먹은 셈이다. 하지만 의식의 밑바닥에서는 언제나 자신의 원형에 충실했던 것이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분야 중 하나가 외국인 교사의 채용 양식이었다. 외국인 교사, 명치유신 때 일본 근대화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고용 외국인이다. 이들은 엄청난 봉급과 함께 당시로서는 일본의 왕후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일본인은 그 외국인들에게 투자하는 것 이상의 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의 지식을 완전히 흡수한 후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해고하는 것이다. 일본을 사랑하는 유능한 외국인이라 해도 절대로 일본에서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이상스럽게 느껴졌던 탓인지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 중국의 계몽가 양계초의 말이다. 일본의 명치유신 시초에는 중국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자 해마다 그 수가 줄어 지금은 하나도 없다. 중국은 하나의 세계였다. 거기에서는 어디에 어떤 인간도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었다. 그러한 중국인에게 일본인의 행위는 매우 기이하게 보인 것이다. 가령 한국의 근대화에 적지 않게 힘을 쏟았던 언더우드의 가족은 연세대학을 창립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 융합하고 있었다. 이들을 본국에 강제 송환시켰던 장본인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인 관리였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그에 대해서는 거의 외국인이란 감정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일본인들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면 수시를 배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허드렛 일을 해야 겨우 배울 수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재물을 투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배운 후에 가르쳐준 사람에게 권위가 남아있지 않다면 아마도 대접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한국에서 서양인은 한국식 이름을 가지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거의 그렇지 않다. 지금 일본이 서둘러 해야 할 일은 현재 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다. 외국의 문물에 대한 관용성을 가지지 않는 한 일본인은 세계인이 못 될 것이다. 앞으로 일본은 고통에 가득 찬 자신의 원형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이 왼쪽에 있는 기사는 오늘 동아일보에 나온 뉴스인데요. 코로나 상황에 일본어의 발음이 부드러워서 침이 덜 튀므로 코로나 감염자 수가 적다는 비정상적인 말을 TV에서 버젓이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TV에 방영된 것이거든요. 근데 일본어의 발음이 부드러워서 침이 덜 튄다 라는 실험을 고래와 펜 데스, 이건 펜입니다. 영어로 하면 this is a pen이잖아요. 펜도 영어에서 왔고 일본어가 아닌데 침이 덜 튄다고 이런 논리를 전개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일본 민족에 대한 합리화라든가 일본 문화에 대한 합리화, 편협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뉴스를 보고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의 뉴스이다 보니 이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났네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엄마 부대 주옥순이죠. 일본 정부에게 사죄해라. 한국 엄마 부대 대표.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됐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작년에 문재인 정권은 아베 정부에 사죄해라. 왜냐면 일본 정부가 작년 7월 1일 날 수출 규제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일본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게 사죄해라. 뭐 무릎 꿇어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신고하지 않은 집회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됐다. 뭐 그런 기사인데요. 이때 일본에 사죄하라는 발언은 주옥순뿐만이 아니었죠. 자한당 놈들도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주옥순은 이런 행동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행동은 나쁠지언정 이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 휘둘리는 사람은 정말 멍청한 거죠. 오늘 소개한 책의 내용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일본인은 사죄하는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인종이 아닙니다. 힘에 순종하는 국민성인 거거든요. 이 동영상 처음에 소개했던 가외라는 말, 그리고 외라는 말, 거기에 권력에 순종하는 특성을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옥순과 같은 사람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뒤에 있는 이 추종자들 뭐 떡고물이 떨어지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이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던 포항 지역에 이 사람을 혹시라도 지지했던 사람들은 정말 멍청한 거죠. 한국에서 서양인은 한국식 이름을 가지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거의 그렇지 않다. 지금 일본이 서둘러 해야 할 일은 현재 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다. 외국의 문물에 대한 관용성을 가지지 않는 한 일본인은 세계인이 못 될 것이다. 앞으로 일본은 고통에 가득 찬 자신의 원형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김용훈 선생님의 책을 통해서 일본의 무역 보복과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는 일본의 행동 양식에 있어서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전공하고 일본에 4년을 살면서 무심코 넘겼던 일본인의 특성이나 최근 일본 아베 정부의 무역 보복이나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본인들의 이해 못할 행동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32년 전에 쓴 책인데 지금의 일본을 이해하는데 매우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른 내용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